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팟. 안녕하세요. RFA 뉴스팟. 저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진기자 진민재고요. 오늘은 자민 앤더슨 기자, 서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자민 앤더슨입니다. 네,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서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2주 만에 또 이렇게 뵙는데 어떻게 잘 한 분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자민 기자 어떠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3월이에요. 시간이 진짜 맞아요. 빨리 가죠. 어쨌든 네. 3월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새 학기 시작하는 느낌도 들고 계절도 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새롭기는 한데 네네. 워낙 이게 환절기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좀 감기,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멀지 않게. 지금 이제 네. 바로 주변에. 바로 주변에. 네, 그래서 건강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감기 걸렸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목부터 옵니다. 이번 독감 정말 너무 힘든데요. 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희가 또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 관련돼서 북한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니까 네네. 제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냥 출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두터운 자료를 지금 손에 쥐고 나타나셨어요. 맞아요. 네. 아, 정말 오늘 딱 봐도 네. 이 내용이 굉장히 알차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일단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네. 자, 어디서부터 우리 시작할까요? 네, 우리 뉴스팟 방송에서 지난주까지 전해드린 내용이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랑 네네. 또 영국 총리 키어 스티머 영국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광물 협정에 사인할 걸로 보인다 였잖아요.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만남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네, 셋 다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로 만나느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아주 바빴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 중에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고성을 지르며 한판 설전을 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슬아슬하더라고요. 네, 이 만남의 배경 그리고 그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또 덩달아서 이 이후로 머리를 더 쓸 수밖에 없어진 유럽 또 우리 방송에 빠질 수 없는 당연히 북한? 주인공이죠. 네, 북한의 동향까지 오늘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역시 고루 준비하셨습니다. 우선 방금 자민 기자도 가장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도 했고 또 여러분들 역시 가장 관심이 많으실 만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성 종전 협상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 그리고 싸움 구경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국가 정상 간의 외교가 이런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재미보다는 뭐 여러모로 좀 걱정하는 분위기도 많고 또 실제로 걱정되는 분위기도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이런 고성이 오가게 된 배경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글쎄 뭐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할까요? 종전이 재빨리 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그 외의 유럽 국가들도 다들 절감하고는 있지만 이 입장이 전혀 다른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종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광물 협정을 요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한 무기 같은 이런 지원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청구서를 들이민 거네요. 선 지원하고 후 청구하겠다. 쉽게 말하자면 또 그런 셈인 그쵸. 거죠. 네. 사실 이 회담이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건 또 아니었어요. 적어도 한 40분가량은 서로 눈치를 좀 봤다랄까요? 눈치전을 좀 벌였는데 네. 비위도 좀 맞춰가며 덕담도 하고 그랬다고 네. 하는데 마지막 10분 정도 본격적으로 좀 속내를 드러내면서 회담이 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안전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 협정에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그런 어떤 심정으로 서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백악관에 온 것
것도 미국한테 우리의 안전을 좀 보장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다 하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이런 각자의 속내가 이번 만남에서 이렇게 확 순식간에 드러나 버린 거죠. 참지 못하고. 네. 그 두 정상이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네네. 고성이 오가게 된 시작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네네. In 2019, I signed with him the deal. But after that, he broken this ceasefire. He killed our people and he didn't exchange. 2019년에 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랑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있는 자리에서 휴전 협정에 서명을 했다. 근데 푸틴이 그 휴전 협정을 깨고 우리 국민을 죽이고 또 포로 교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할 말을 다 한 뒤에 근데 지금 JD 부통령 미국 부통령이죠. 이 부통령 당신이 말하는 외교가 대체 뭐냐 부통령한테 반문까지 한 거죠. 아, 그러네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 입장으로서는 지금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자세를 최대한 낮춰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당당한 게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럴 그런 수도 뭐 있죠. 말투나 표정 같은 게. 네네. 그래서 이 만남이 공개된 영상들을 보시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작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원한 거에 감사를 표시한 적이 있느냐? 당신은 지금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죠. 네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도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네. 나는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도 안 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두 정상이 한꺼번에 서로 의견을 얘기하는 걸 한번 잠시 들려드릴게요. You're right now not in a very good position. You've allowed From the yourself very, to be in a from very the very bad position, beginning and he of the happens war, to be right from about the it. very beginning of the war, You're not Mr. in a good Brown, position. I You don't was have in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I'm having not playing cards. But cards. right now, you I'm don't. very Yeah, you're playing serious, cards. Mr. President. You're I'm playing very cards. serious. You're gambling I'm the with the president lives in of war. millions of people. You think-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what do you You're think about? gambling with What do you World think War about? III. 네, 어떻게 보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돋군 셈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표현하면서 양보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만약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2주 만에 졌을 것이다. 당신은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없으면 당신은 이 전쟁을 끝낼 아무 카드도 없다 하면서요. 이렇게 협상을 오늘 하거나 아니면 우린 이제 빠질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졸지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빚쟁이 취급을 당한 거네요. 네. 하기야 뭐 결국에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빚을 많이 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또 면전에서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너희는 아무런 패가 없어. 카드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기분이가 좀 좋지는 않았겠죠. 참 아무튼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호되게 당하고 나오긴 했는데 팔짱을 꼈더라고요. 그 앞에서 또 당당해요 아주.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격하게 되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이 이제 좀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고 온 차림까지 미국 기자들한테 책을 좀 잡히긴 했어요. 당신이 정장은 있기는 해요 하면서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말까지 들었죠.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게 자기 나라가 현재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입고 온 거고 사실은 예전에 또 전시 상황일 때 처칠 영국 총리도 그렇게 입고 온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점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책 잡힐 행동을 했다라고도 맞아요. 평가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백악관에서는 그 회담 이후에 하기로 한 오찬의 기자회견까지 취소가 됐고 또 50분 만에 백악관에서 거의 쫓겨나듯이 떠났잖아요. 네. 근데 또 반전은 또 여기서부터였죠. 네. 반전이요? 네, 반전? 반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날 이 기자회견을 다 지켜보고 했는데 네네. 기자회견이 아니라 둘이 회담이죠. 네, 이 회담이 파행으로 끝나고 나서 보도 자료를 내고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은 미국 국민,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네. 또 외신들은 이 두 정상이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이런 시간을 보낸 것과 관련을 해서 술만 안 마셨을 뿐이지 마치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취객들의 싸움 같았다. 주먹을 휘두르지 않은 게 다행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화내면서 다투는 그런 리얼리티 TV 생중계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혹평을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반전은요. 바로 이건데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지도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랑 이렇게 아슬아슬한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고 난 뒤에 네네. 비록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굴욕을 당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지지율이 아주 급등한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급증했냐 하면 네. 이 백악관 회담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자국 내 지지율이 무려 28%나 상승해서 이 3월 3일 현재 기준으로 49%의 지지율을 기록을 한 겁니다. 야,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83%가 안보 보장 없는 휴전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도 지긋지긋한 나머지 2%의 국민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일단 무조건 휴전하고 보자 하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당당하게 대변하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두 정상이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뭔가 또 다른 입장 좀 내놓은 것들이 있나요? 예, 있죠. 그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렇게 순간 이렇게 화를 못 참아서 고성을 지르긴 했지만 네네. 사실 입장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 사실이고 좀 현실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존경한다 하면서 수습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이거랑 같이 또 하나 화제가 되고 있는 건요. 그렇게 두 정상의 대화가 막 격해지고 있을 때 앞자리에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가 앉아 있었거든요. 아이고, 주미? 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망연자실한 듯이 고개를 푹 속이고 이렇게 이마에 손을 딱 짚고 네, 그런 모습을 이제 미국 방송 CNN 기자가 고스란히 찍어서 또 공개를 하고는 했죠. 근데 이 게시물이 하루 만에 조회수가 200만 회를 넘길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 기자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 우크라이나 대사의 심정을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최악의 악몽이 현실로 펼쳐지는 순간이었다라고 했죠. 왜 아니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또 그 대사가 머리를 흔들면서 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아, 이 뒷수습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쵸, 맞아. 네, 아무튼 우크라이나 분위기는 그랬고요. 네네. 이 미국 쪽은 사실 말을 안 해도 뻔하잖아요. 뻔할 뻔. 네. 네. 첫째, 미 국무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둘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광물 협정을 재개할 의사가 없으며 사과 없이는 군사 지원까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라고 귀뜸을 했고, 근데 실제로 지금 3일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네. 우크라이나 측이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때까지 군사 지원 전면 일시 중단될 것이다. 와.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크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네네. 있죠. 세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답게 진짜 일단 하고 보내요. 그래도. 네. 또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최근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의 사임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네네. 우리는 우리와 협상할 수 있고 결국 러시아와도 협상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분위기 이 정도만 해도 대충 전해지죠? 아니 대충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알 것 같은데 후폭풍이 상당하네요. 역시 미국 건드리면 안 되는 건 네네. 이게 사실이고요. 사실 근데 미국 입장으로도 좀 괘씸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독재자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회담을 하기 전에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나면서 그걸 확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 발언을 철회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해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26년 3월 6일까지 1년 더 연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많이 봐줬네. 네, 이게 미국이랑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종전 협상을 하기 전에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다. 그래서 종전 과정에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네네. 사실 그렇다 한들 타이밍상 시기상 어쨌거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또 누가 알겠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라고 하면 또 그렇게 또 그렇게 한 거지 뭐. 그렇죠? 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또. 예. 아무튼 미국이랑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참 어렵게 꼬이고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좀 믿고 기댈 구석이 역시나 이제 유럽밖에 없어진 셈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광물 협정을 다시 재개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살려내려고 이렇게 머리를 밤낮으로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스타머 총리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났을 때 물론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분위기가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회담 때 있었던 그런 어떤 험악한 분위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그 가운데 스타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침략자에게 보상을 주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는 침략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크라이나한테 안전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거를 돌려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침략자는 이제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그런 거겠죠. 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아마 유럽 입장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썰전을 벌일 때 이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 심정과 좀 똑같지 않을까 그랬을 것 싶네요. 같아요. 네. 아니 사고는 어디서 혼자 치고 와서 뒷수습은 우리한테 하라는 거야 이거? 네, 그쵸. 아. 근데 또 이렇게 수습해줄 거라고 굳건히 믿어서 그런지 아무튼 젤렌스키 대통령 그렇게 사고를 제대로 치고 달려간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야,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지난 2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온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유럽 정상회의를 주최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기를 또 달려간 거죠. 야.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 각국 정상들 입장으로는 아이고 금쪽이 왔네. 우리 금쪽이 왔네. 금쪽이 왔어.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골칫덩이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당당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광물 협정에 동의한다면 우리 쪽에서는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정 의지가 없다고 전해지는 분위기인데 진짜로? 네.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 정권 교체 얘기까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후에 또 인터뷰를 하면서 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할 의지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진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패기가 갑 중에 갑인 것 같아. 슈퍼갑인 것 같아 진짜. 네, 어떻게 엄청 이런 대단한데요. 근데 또 그나마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깨를 펼 만한 건 네. 유럽 정상, 정확히 유럽연합 27개국 중에 20개국이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을 했다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네요 진짜. 네, 근데 뒤에 이런 든든한 유럽 국가들이 있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찰스 3세 국왕까지 나서서 전투복 차림의 젤렌스키와 1시간 동안 회동을 했고요. 와. 51번째 주가 되라고 좀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합병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 캐나다 트리도 총리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나서는 등 이런 다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또 반면에 헝가리하고 슬로바키아는 젤렌스키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고요. 근데 헝가리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와. 네, 유럽 내에서 이렇게 트럼프 인맥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젤렌스키 지지 그룹이랑 소통은 하지만 네네. 서방 세계의 분열은 우리 모두를 약화시킬 뿐이라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뜻 대신에 긴급 EU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미국의 정상회의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적이네요. 네. 네, 또 다른 나라들 그리스, 몰타, 루마니아, 키프로스 이런 나라들은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다수의 유럽 정상들이 지금 나서서 우크라이나의 이 자체적인 안보 대책을 세워서 미국에 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건데 네네.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달 휴전 그리고 유럽 군대가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이른바 자발적 연합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가 주도하는 걸로 보이는 이 종전 협상의 변화를 줘서 유럽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자라는 걸 노리는 의도인 것 같아요. 네, 과연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가 이토록 가까워진 상황에서 이 방법이 제대로 통할지는 사실상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이런 유럽연합의 움직임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성회담을 보면서 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네. 그 주변 인사들이 내놓은 여러 입장을 보면 좋겠죠. 네, 뭐 푸틴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대리 만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다분히 엿보이긴 합니다. 네, 또 미국 입장으로도 러시아랑 관계가 원만하면 중국을 견제하기도 쉽고 또 추후에 북한과의 관계를 풀기도 좋으니까 또 분명히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두루두루 러시아는 좋은 카드거든요. 그러네요. 히든 카드네 완전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정말 오리무중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겠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곧 6일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내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또 유럽 정상들이 벨기에에서 만나서 논의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이 종전협상
협상이 어떻게 풀릴지는 좀 더 예민하게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리무중 네. 상황이라고도 했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이견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이상 보면 또 이 모든 게 원만히 합의가 돼야만이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러게요. 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런 종전 얘기가 아주 급박하게 오가는 와중에 북한은 1월과 2월에 한 1000여 명의 병력을 이제 러시아에 추가 파병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추가 파병까지. 네. 네네. 이게 아마 지금 북한군 사상자가 수천여 명에 달하니까 이 자리를 보충하려고 보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북한은 일단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한테 경제적으로나 군사 기술 같은 걸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뭐 추가 파병이 문제겠어요. 정작 이 북한군 파병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북한 당국이 지금 파병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한 북한군 병사들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꽃다운 청년들의 희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네네. 네. 더더구나 그래서 그런지 이 실제로 북한이 사망한 자국 병사들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네. 세상에나.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종전 협상이 돼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종전 협상의 가장 큰 목적은 더 이상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이렇게 피해가 사상자가 없어야 한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합의가 돼야 돼요. 이런 것 빨리 조기 종전돼야 된다는 데는 이 필요성 다들 각국이 다 사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자국 이익을 포기를 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사실. 맞아요. 참 이 순간에도 희생당하는 전장의 병사들 목숨만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좀 이 관련 소식을 준비해 주신다면 네. 좀 더 희망적인 종전 과정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두 분 오늘 또 방송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